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얼룩 빼기 작업을 하던 중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작업을 하시면서 보통 일반적인 유성 얼룩이라든지 수성 얼룩은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얼룩들은 상당히 지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얼룩이 묻어서 시간이 경과한 거, 그리고 한 계절이 바뀌어온 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얼룩 빼기를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섬유에 따라서, 원단에 따라서 황변 현상이 왔을 때 황변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얼룩 빼기 요금을 별도로 소비자인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황변 제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변 제거에 대해 가지고 심도 깊게 여러분과 한번 같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오늘 황변 제거의 모든 것. 자, 황변 현상이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쭉 보세요. 일상생활 중에 음식물이라든지 인체 분비물 등에 부착이 된 것이 시간과 온도에 의해 부패되면서 산소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누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로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실외에 한 일주일 이상 방치를 해보세요. 그 음식이 식기 시작하겠죠. 음식이 식어서 나중에 곰팡이가 슬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류에 그 음식물이 묻었을 때 처음에는 상하지 않았을 때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았을 때는 빼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음식물이 상하듯이 똑같이 어류에 묻은 얼룩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얼룩 빼기 약품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산화 표백제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황변 제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 보다시피 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보면은 우리 반을 잘라 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황변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갈변 현상이라 그러죠. 갈변 현상.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과가 이렇게 누렇게 황변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황변 현상이 온 것을 다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돌리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옷에 묻은 얼룩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누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누른 것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바로 복원 가공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황변 현상 오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자, 여름철 같으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만들어서 식탁에 얹어놓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냥 냉장고 넣지 않고. 그래서 저녁에도 와서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벌써 상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놓은 음식을 냉장고 넣지 않고 식탁에 놔두고 저녁에 와서 다시 먹으려 해도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죠.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룩도 똑같습니다. 여름철에 묻은 얼룩은 빨리 산화가 된다. 겨울철 얼룩은 빨리 산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봄입니다. 3월달 봄이죠. 겨울 내에 입은 옷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묻은 얼룩들은, 여기 겨울철에 묻은 얼룩은 세탁을 하면은 일반 세제만 잘 사용하셔도 얼룩 제거가 잘 됩니다. 하지만은 여름철 얼룩, 여름에는 한여름 내에 있던 옷을 가을철에 세탁소에 가져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때가 잘 안 빠집니다. 왜? 벌써 산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제만으로는 절대 얼룩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세제가 안 되니까 그게 산화 표백제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산화 표백과 한음 표백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변된 부위에 산소를 넣어주어 누런 황변이 사라지고 원상태로 복원되는 원리를 황변 제거를 하는데, 산화 표백과 한음 표백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얼룩 빼기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옷에 누런 게 묻어 있습니다. 이게 누런 게 묻은 게 보면은 황변인지 음식물이 오래되어서 부패되어서 나온 황변인지 아니면 사람 몸에서 나온 인체 분비물이 오래되어서 산화가 되가 누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누런 물감이 묻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산화표백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산화표백은 옷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색소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한원표백, 그리고 음식물이 묻어서 또는 인체 분비물이 묻어서 묻은 얼룩들을 제거하는 것은 산화표백. 자, 그러면 산화표백이라는 것은 산화표백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즉 말해서 산화표백제라는 것은 산소계 표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계 표백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옥시크린.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죠. 하지만 이 옥시크린은 우리 전문업소에서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왜냐? 그 산화표백제 속에 형광증백제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본인 옷을 빠니까 뭐 형광증백제가 들어서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전문업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옷을 얼룩배기를 하는데 여기에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황변은 제거되지만은 형광증백제에 의해서 색소가 탈락이 됩니다. 예비군복처럼 얼룩덜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계 표백제, 옥시크린은 가정용이다. 그러면은 우리 세탁업소에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과탄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과탄산 나트륨. 이 과탄산 나트륨이 옥시크린의 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탄산을 가지고 2차로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칼라업이라는 겁니다. 칼라업은 여러분들 과탄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형광증백제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형광증백제를 제거한 과탄산과 그리고 과탄산은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도 이상에서 견디지 못하는 섬유가 있습니다. 그런 섬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들 어떻습니까? 실크라든지 모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온 표백을 해야 됩니다. 고온 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저온 표백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산소계 표백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칼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은 쓰고 있는 게 칼라업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산화 표백제입니다. 자, 산화라 하는 말은 산소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오면서 누렇게 변한 겁니다. 즉 말해서 산소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산소를 흡입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의류의 얼룩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묻은 얼룩 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커피는 누런색이고 포도주는 빨간색이고 피는 빨간색입니다. 한데 산화가 되면은 똑같이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누런색인데 이게 과연 피인지 커피인지 와인인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얼룩이 처음에 묻었을 때는 피면은 피를 빼는 효소제를 쓰고 커피나 와인이 묻었으면은 와인을 제거하는 탄닌 제거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이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산화표백제를 바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표백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얼룩을 뺄 때는 산화표백. 근데 자, 환원표백은 또 무엇일까? 이거는 뭔가 오염물질이 묻은 게 아닙니다. 색소에 의한 얼룩. 그러면은 색소에 의한 얼룩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볼펜 있죠, 볼펜. 볼펜에 옷이 묻었다. 제일 마지막 잔유물이 제거 안 된다. 아니면은 물감이 묻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색소가 묻어서 염색이 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과탄산 나트륨을 색소가 묻었는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때는 환원표백제. 이 환원표백제는 수소를 잃은 거예요. 산소를 잃은 것이 아니고 수소.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수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수소를 넣어주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하이드로설파이드 있죠. 하이드로설파이드. 우리가 짧게 말해서는 하이드로 얘기하죠. 하이드로. 그 하이드로를 하는데 환원표백은 할 수 있는 원단가 색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산화표백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산소계 표백제는 색깔 있는 의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모든 색상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색깔이 흰색에서는 과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색일 경우에 청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색깔이 있는 옷에 만약에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색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까집니다. 여러분들 과탄산 나트륨이라든지 칼라업이라든지 황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황변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청색이 연해지고 빨간색이 연해지고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시죠. 그게 바로 산화표백제는 색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청색을 희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빨간색을 희게 만들지 않고 단지 색깔을 약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탈색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죠. 하지만은 이 환원표백제는 아닙니다. 이 환원표백제는 청색이라든지 빨간색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환원표백제를 바르게 되면은 하얘집니다. 원단 전체가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범위가 아주 국한되어 있죠. 그러면은 흰옷에는 어떻게 할까? 흰옷에는 아주 안전합니다. 특히 환원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섬유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실크나 모, 면, 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흰색 의류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 흰색 의류에 색소가 묻었다. 이럴 때는 다른 약품 다 필요 없습니다. 환원표백제를 먼저 사용하세요. 그런데 환원표백제를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색소가 날아가지 않는다. 이때는 자염산 락스 아시죠? 이 락스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흰색을 표백할 때 먼저 사용하는 것은 환원표백제 하이드로를 먼저 사용하고 두 번째